이 이야기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실제 사연입니다. 73세 박영숙 씨는 관절에 좋다고 해서 들기름을 하루에 2숟가락씩 먹었는데 병원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기름이 내 몸에 더 잘 맞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 준비했습니다. 두 기름의 성분 및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부터 제품 선택의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기름은 한국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의 효능이 주목받으면서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오메가3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DHA와 EPA로 변신합니다. DHA는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벽돌입니다. 기억력이 저장되고 생각의 속도가 결정되는 뇌의 사령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은 뇌의 크기가 더 빨리 줄어들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EPA는 관절 마디마디에서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쑤시고 삐걱거리던 관절에 최고급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성분이 불과 100도의 열만 만나도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심지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 열과 빛, 공기에 의해 쉽게 산패 즉 썩어버립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활성산소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산패된 기름이 몸에 들어가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 염증 반응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미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최근에 많이 드시는 올리브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의 황금 액체라 불리는 올리브유 그 심장에는 올레산이라는 강력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혈관 건강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혈관을 병들게 하고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은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되어 독성을 띠게 된 LDL 콜레스테롤 즉 녹슨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녹슨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시한폭탄 같은 혈전을 만드는 것이죠. 올레산은 바로 이 산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프레디메드 연구에서 수년간 수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기에 올레오칸탈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그 효과가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먹는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과 유사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차오르는 그 불쾌한 느낌 바로 그 원인이 되는 혈관 속 염증을 올리브유 한 스푼이 잠재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름 과연 어떤 분에게 보약이 되고 어떤 분에게 독약이 될까요? 들기름은 무릎, 허리 등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뻣뻣한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치매가 걱정되는 분에게 그 어떤 영양제보다 뛰어난 효과를 선물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이 들기름을 드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오메가3 성분이 약효를 극대화시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장운동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배에 가스가 차고 하루 종일 배가 살살 아파 고생하실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분, 집안에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어 예방이 꼭 필요한 분께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분이 드시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혼란이 생겨 기운이 축 빠지고 온종일 피곤함에 시달릴 수 있으며 지방 소화가 어려운 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만 들락거리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될까요? 들기름은 시금치나 두부, 미역과 함께 먹을 때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불을 켜는 순간 그 기름은 보약이 아니라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도구로 변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밥숟가락으로 딱 한두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은 데친 시금치에 국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무친 다음 마지막에 한 바퀴 휘둘러 향을 입혀주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함께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토마토, 마늘, 브로콜리와 만나면 그 항산화 효과가 무려 20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채소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고온에서 튀기거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80도로 낮은 편이라 좋은 성분은 모조리 파괴되고 소화 불량만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다진 마늘과 소금, 식초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셔보세요.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도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먼저 들기름을 고를 때의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고소한 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맡는 들기름의 진하고 고소한 향은 사실 들깨를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볶아 기름을 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선 오메가3는 대부분 파괴되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짜 보약이 되는 들기름을 고르시려면 반드시 저온 압착 혹은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향은 덜하지만 오메가3가 살아있는 진짜 건강한 기름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무조건 작은 병으로 사셔야 합니다. 산패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큰 병을 사서 오래 두고 먹는 것은 썩은 기름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열이나 화학 처리 없이 오직 물리적인 힘으로 처음 짜낸 순수한 기름으로 폴리페놀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가장 풍부합니다. 퓨어나 라이트 등급은 정제 과정을 거쳐 이런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된 껍데기뿐인 기름입니다. 둘째, 산도를 확인하십시오. 라벨에 적힌 산도는 기름의 신선도와 품질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국제 기준은 0.8% 이하이지만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0.3% 이하입니다.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빛은 올리브유를 산패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제품은 아무리 비싸도 거르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사서 열이 없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시고, 들기름은 작은 병을 사서 뚜껑을 꽉 닫아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한두 달 안에 전부 드셔야 합니다. 만약 기름에서 눅눅한 냄새나 비린내가 난다면 그건 이미 썩었다는 신호이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혈관 청소부, 들기름은 관절 윤활유입니다. 내 몸에 맞는 기름을 올바르게 선택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